반방기 장수 우리 소연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고 가장 재밌었거나 인상 깊었던 부분은 어디야? 다예. 아, 똑같은 질문이네. 나는 어, 돌배와 모래밭들이 인상 깊었어. 왜냐하면 아이가 임금님한테 중국에게 편지를 써서 모래밭들을 만들어 보내주라는 장면이 인상 깊었기 때문에. 자, 다혜 무슨 얘기? 돌배와 아, 모래밭들. 돌배와 모래밭줄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진행해. 연우. 그 단방기 장수 몇 페이지였더라? 아, 그거 단방기 장수에서 꿀단지를 가져오고 나서 방귀를 뀌어서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는 게 신기해. 나는 84쪽에 84쪽에 자꾸 어서 오십시오, 앉으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만 반복하는 게 웃기기도 했고 나중에 그 말투로 도둑을 잡는 게 좀 인상 깊었기도 했어. 바보에게 잡힌 옥새 도둑. 네. 어, 다 했어? 자, 그러면 소연이가 진행했던 그 아, 부분들에 똑같은 대해서 질문인데요? 우리 잠깐 짚고 그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처음에 다혜가 돌배와 모래밭줄 그 이야기가 흥미롭다고 얘기했는데 돌배와 모래밭줄 이야기의 재밌는 점이 뭘까? 이야기의 재밌는 점. 뭐가 재밌을까? 돌배와 모래밭줄 이야기의 재밌는 점. 이 이야기는 왜 재밌어서 다 해? 여기 중국에서 음, 중국에서 우리나라한테 돌배를 만들라고 음. 한게 제. 중국에서 우리나라한테 돌배를 만들려고 한 게 재밌었다. 그게 왜 네. 재밌어? 그게 왜 재밌어? 왜냐하면 돌배는 만들 수 없는데 어, 아이가 그걸 해결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그걸 아이가 해결하는 거야. 자, 중국에서 우리나라한테 돌배를 만들어서 바쳐라 라고 했어. 근데 돌배를 왜 만들 수가 없어요, 연우야? 어, 그, 돌로 배를 만들면 어떻게 돼? 가라앉아. 가라앉아요. 왜? 돌 무게가 좀 많이 나가서. 그렇지. 돌이 무겁기 때문에 돌로 배를 만들었을 경우에 가라앉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왜 돌로 배를 만드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중국이 그런 불가능한 요구를 한 이유는 뭘까? 어, 우리나라가 이길 것이라는 욕심을 갖고 못하는 걸 만들어서 못하는 걸 생각했어. 어, 그 우리나라를 곤혹스럽게 하려고, 곤경에 처하게 하려고, 돌배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골탕 먹이려고. 어? 자, 그런데 돌배를 만들 수 없으니까 모두가 다 끙끙거렸는데, 바로 그걸 누가 해결했다고? 응. 아이, 아이가 해결했다. 어린 아이가 해결했다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재밌는 것들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어른이, 지혜로운 어른이 해결했다도 재밌겠지만, 아이가 해결했다는 점이 더 우리한테는 재밌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아, 근데 자, 아이가 해결한 거. 아이가 해결하면 왜 더 재밌을까? 어른이 지식이 더 많은데 아이가 음, 그렇죠. 어른들이 맨날 지식이 많다고 똑똑하고 애들은 저리 가! 니들이 뭘 알아! 하고 애들을 무시했는데 오히려 어른들이 못 풀고 끙끙거리는 것들을 아이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게 더 통쾌한 그런 마음이 들더라라는 얘기예요. 어? 자, 그러면 이 책에는 보면 오히려 어른들이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아이가 나서서 해결하는 이야기가
돌배와 모래밭줄 말고도 다른 이야기도 또 있거든.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지혜로운 아이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들 이 이야기 중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 책을 읽다 보니까 지혜로운 아이 이야기가 나왔던 이야기. 이 책에서. 여러분들 책 갖고 있지 않아? 책에서 아이가 지혜를 발휘해서 어떠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던 이야기. 뭐가 있을까? 어, 음, 자, 재치로 물리친 사또의 욕심 이야기 기억나? 재치로 물리친 사또의 욕심. 네. 아, 그 이야기가 왜 아이가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하는 거야, 선생님이? 재치로 물리친 사또의 욕심에서 왜 그게 아이가 해결한 거야? 아이니. 왜 퀴즈를 왜 아이가 풀었냐고요? 아니, 그 이야기에서, 그 이야기에서도 아까 돌배와 모래밭줄처럼 아이가 나와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고. 재치로 물리친 사또의 욕심에서 아이가 나와서 해결한 거 맞아? 네. 아이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 그, 음, 사, 사또의 그 퀴즈를 음. 자기네 아버지 대신 풀어줬어. 자, 사또가, 그렇지. 거기서도 지금 보면 돌배와 모래밭줄처럼 돌배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엉터리 요구를 한 것처럼 사또는 첫 번째 어떤 퀴즈를 냈어? 30쪽. 어떤 문제를 냈어? 말, 음, 말해. 말이 아닌 말 말, 아닌 말. 말 아닌 말이 무엇이냐라고. 아니, 말이 아닌데 말이야. 말이 돼야 한대.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부자가 그 문제를 못 풀어서 이제 난 이 문제를 못 풀면 사또한테 꼼짝없이 당하겠구나. 재산을 다 정말 빼앗겠구나. 라고 걱정했는데 그거를 누가 해결한 거야? 아이가 아이가 아들. 해결한 거야. 어떻게 해결했어? 말은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라 동물 말일 수도 있다. 뭐라고? 어떻게 그 해결했어? 말 말을 아닌 말을 말해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 그 당나귀랑 노새요. 노새나 당나귀를 말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왜 노새나 당나귀가 말 아닌 말이래?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그런 그 말이 아니라 동물 말을 말하는. 아닌데. 아이나 지금 여기서 말 아닌 말이라는 거에서 이게 말이 우리가 말하는 말하고 타는 말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둘 다 말이 아니면서 말이라고. 그러니까 타는 말이 아니면서 타는 말이라고. 왜 이 아이는 노새나 당나귀가 말이 아니면서 말이라고 그랬던 거야? 요새는 나귀와 암말의 사이에서 난 잡종이니까 음. 진짜 말은 아니오. 어. 그런데 당나귀가 노새가 뭐와 비슷하다는 거야? 말과 비슷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인 줄 알지만 사실은 노새나 당나귀는 뭐가 아니다? 말이 아니다. 말이 아니다라는 거야. 자, 보면 요게 아,
요게 나귀. 그래서 당나귀부터 볼까? 당나귀 요게 당나귀. 생겼다. 여기 당나귀 뭐와 비슷하게 생겼어? 염소 말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당나귀. 그 다음에 여기 나오려나? 이것도 다 당나귀인가 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나귀인지 노새인지 이것들을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 노새를 보겠습니다. 노새. 이게 노새라는 거야. 구별이 가? 아까 거랑? 네. 그래? 이 노새. 잘 모르겠어요. 여기 노새라는 거야. 노새. 노새는 콧구멍이 커요. 그래? 그 다음에 아까 뭐야? 말. 아기. 요건 말. 요건 말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김새가 비슷비슷하지만 이건 서로 다르다는 거야. 당나귀하고 말은 아예 다르고 노새는 뭐하고 뭐 사이에 태어났대? 노새는 뭘 보고 노새라고 그러는데? 나귀와 암말의 사이에서. 아빠가 당나귀야. 엄마가 말이야. 그래서 당나귀하고 말하고 결혼을 해갖고 새끼를 낳으면 그게 뭐라는 거야? 노새. 노새라는 거야, 노새.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라이거 알아? 라이거? 나이요? 사자하고 호랑이가 결혼해서 새끼를 낳는 경우가 있어. 사자하고 호랑이가 결혼해서 결혼을 할 낳는 수가 경우가 있어. 있어요? 어? 그렇게 결혼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결혼할 수 있는데 그걸 보고 우리 라이거라고 라이거. 아이고. 요거 요게 라이거래. 요 라이거라는 게 있어. 요 라이거. 뭐야? 와, 그 다음에 타이온이라는 거 타이온. 이상. 타이온은 엄마 아빠가 아이고 왜 이렇게 나와? 옷 브랜드 아니에요? 응? 옷 브랜드 같은 거 아니에요? 거기 옷 브랜드가 나오네. 요게 타이온이야. 치타 같은데. 요게 라이거 호랑 라이어. 타이온. 호랑이하고 사자가 뭐 한 거? 역시 섞인 거. 근데 이제 엄마가 호랑이냐 아빠가 호랑이냐에 따라서 라이거가 될 수도 있고 타이온이 될 수도 있는데 요렇게 하는 것처럼 당나귀하고 말이 섞여갖고 된 게 노새라는 거야. 어쨌든 요게 말이 아닌 말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수수께끼 또 뭐 냈어? 옷이 아닌 옷. 옷이 아닌 옷이라요. 옷이 아닌 옷. 뭐가 옷이 아닌 옷이라는 거야? 금으로. 왜 그물옷이 옷이 아닌 옷일까? 금, 응? 왜 그물옷이 옷이 아닌 옷이야? 그, 옷은 옷인데 옷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왜 옷은 옷인데 옷이 아니냐? 그물옷은. 옷은 어, 천이나 그런 걸로 만드는데 금으로는 그걸로 만들었으니까. 자, 여기 이제 그물옷이야. 요즘에 이제 뭐 패션으로 완성되어서 이렇게 잘 입는데 여기 그물옷이야. 자, 옷의 원래 역할은 뭐야? 몸을 가려주는 거. 몸을 가려주는 거야. 근데 그물옷은 뽕뽕뽕뽕 구멍이 뚫려가지고 제대로 가려주지를 하나요. 그러니까 옷이 아니라는 거야. 하지만 또 그물옷도 역시 우리가 걸쳐서 입잖아. 그러니까 뭐이기도 하다는 거야. 옷이기도 하다는 거야. 지금 그렇게 얘기했어. 세 번째는 선물이 아닌 선물. 선물 아닌 선물은 뭐 했어? 새를 갖고 왔어요.
새를 줬는데 왜 그게 선물 아닌 선물이야? 새를 줬는데 왜 선물 아닌 선물이야? 선물을 줬는데 날아가서 선물이 그렇지. 새를 줬는데 사또가 그거가 새니까 빨리 잡아야 되는데 그걸 안 잡고 있으니까 주자마자 그냥 날아가 버리니까 선물을 줬는데 이 사람 결국 못 받은 게 되는 거니까 선물 아닌 선물이 돼버린 거지. 이런 식으로 결국은 누가 아이가 지혜를 써서 그 사또를 못된 사또를 망신 준 거지. 물리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똑똑한 아이의 이야기. 똑똑한 아이 이야기가 또 한 편 더 있어. 바로 그 앞에 있는 아들은 불을 켜들고 아버지는 울고라는 이야기. 왜 이것도 똑똑한 아이가 나오는 걸까? 나오는 이야기라고 말할까? 아이니,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가서 산에 올라가서 불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라. 그러면은 그 아이가 그게 별인 줄 알고 이름을 못 맞출 거다. 그래서 올라갔는데 하는 대로 했는데 그 아이가 맞춰가지고 아버지는 거기서 똑똑한 아이는 누군 거야? 별을 계속 아니 응? 뭐였더라? 거기서 똑똑한 아이는 누군 거야? 별을 세고 있는 아이. 그 훈장을 그 혼내준 그 아이지. 그 아이 똑똑한 아이. 그래서 오히려 그 훈장이 그 아이를 골탕 먹이려고 지금 아이니가 말했던 것처럼 훈장이 그 아이를 누르려고 자기 아들한테 저 산에 가서 건너편 산에 가서 횃불 들고 서 있으라고 그러잖아. 그리고서는 이 훈장이 뭐 하려고 저 불빛이 뭐냐, 저 별빛은 뭐냐 라고 말하면 이 아이가 그건 진짜 별은 아니니까 당연히 뭐라고 성수 할 뭐 거야. 어쩌고 못 맞출 줄 알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아이가 뭐라고 답을 했어? 성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응? 그 별은 뭐라고 그랬어? 그 별의 이름은? 아들은 불을 켜들고 아버지는 울고. 그렇지. 다혜가 말했지. 아버지는 불을 켜들고 아버지는 울고라고 그랬어. 왜? 그게 또 이 제목이기도 해. 왜 아버지는 불을 켜들고 아니 아들은 불을 켜들고 왜 아버지는 울고일까? 그게. 왜 이런 제목이 있을까? 아들은 어, 불을 들고 어. 호랑이가 그 사나운 동물들이 짐승들이 와가지고 덮쳐서 들고 가니까 아버지는 그거에 슬퍼서 그렇지. 메인 장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아들은 가서 불을 켜들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아들은 불을 켜들고 해. 근데 아버지는 울고인 까닭은 지금 아이가 말한 대로 그 아들이 불을 켜들고 있다가 그만 뭐야? 동물들한테 무서운 동물들한테 잡아먹힌 거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 죽은 거니까 아버지가 슬퍼서 뒤늦게 운 거지. 근데 이거를 그 똑똑한 아이는 다 뭐하고 있었던 거야?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훈장, 실력이 없으면서 그 버틸려고 했던 그 훈장을 혼내준 그런 이야기인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옛 이야기 속에 보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지혜로워서 그 아이가 뭐 하는 거야? 오히려 어른들을 못된 어른들을 이기는 물리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더라라는 얘기죠. 자, 만약에 선생님이 어떤 어른하고 씨름을 해서 선생님이 이겼어. 이게 더 재밌을까? 아니면 연우가 어떤 어른하고 씨름을 했는데 연우가 그 어른을 확 뒤집어 엎어버렸어. 이게 더 재밌을까? 연우가 어른이랑 연우가 어른을 뒤집어 엎은 게 더 재밌고 사람들이 더 깜짝 놀랄 거야. 왜? 아이가 힘이 좀 약할 줄 알았는데 예상과 뭐 하기 때문에
다 전혀 다른 다르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아이들이 뭘 알아? 아이들은 부족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른들이 똑똑해 잘났어.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는 그걸 뭐 한 거야?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이 더 똑똑하다고 얘기를 함으로써 그 이야기가 재미를 주는 거예요. 새로운 재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옛 이야기에는 바로 이렇게 똑똑한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더라라는 얘기야. 그래서 돌배와 모래밭줄이 재밌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아이가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자, 그럼 돌배와 모래밭줄에서 아이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한 거야? 그 돌배를 만들 수 없으니까 그냥 그 소국을 그냥 자기네들은 돌배를 만들었으니까 모래밭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중국한테 모래밭들을 만들어달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모래밭을 못 만드니까 어떻게 해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중국이 아예 주지를 않아서 그 아이 덕분에 사람들이 했어요. 그렇지. 아이가 잘 얘기했네. 돌배를 우리는 사실 만들지도 않았어. 근데 돌배 만들어 왔으니 너희들이 모래밭줄을 갖고 와서 이걸 뭐 해라? 끌고 가라 그랬어. 근데 모래밭줄을 만들 수가 있어 없어? 모래를 어떻게 밧줄을 만들어? 못 만들지. 그러니까 모래밧줄을 너희들이 못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만든 돌배를 뭐해? 못 가져가는구나. 라고 오히려 중국을 뭐 한 거야? 망신 준 거지. 너네가 이 돌배를 갖고 가시면 모래밧줄을 만들어라. 그러면 그쪽에서 야 세상에 근데 모래를 어떻게 모래로 진짜 밧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연우는 만들 수 있어. 그럼 이제 또 이 얘기는 달라지겠지. 근데 그 당시에는 모래로 어떻게 밧줄을 만들어? 그러면 이쪽에서 뭐라고 그러면 돼? 그러면 돌배를 못 갖고 가요. 그렇지. 아니지. 저쪽에서 모래로 밧줄을 만다는 그런 엉터리 말을 하는 게 어딨어? 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뭐라고 그러면 돼? 이 아이는 뭐라고 그럴까? 만들 수 있죠? 진짜 이 아이가 만들 수 있어서 모래밧줄을 갖고 오라고 한 거였어? 아니요. 저쪽에서 모래밧줄로 만드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아이는 뭐라고 말할 거냐고. 우리는 너희들이 돌배를 먼저 뭐라고 했다는 얘기야. 중국이 먼저 뭐 하자고 그랬어? 뭐 하라고 그랬어? 내기. 무슨 얘기? 내기였나? 돌배를 만드는 거요. 돌배를 만들려고 했는데 돌배를 만드는 것 자체가 뭐가 안 된다는 거야.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누가 먼저 했다는 거야. 중국? 너희들이 먼저 했잖아. 모래로 밧줄 못 만들지? 마찬가지야. 돌로 배 못 만들어. 너희들이 먼저 그런 엉터리 요구를 했잖아. 라고 그 아이가 되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는 바로 어떤 마음이 담겨 있냐면 힘센 중국이 우리나라를 뭐 하려고 그러니까? 괴롭히려고 그러니까 그 힘센 중국을 멋지게 뭐 하는 거야? 물리친 무찌르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이야기를 좋아할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야기를 좋아할까?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좋아하겠지. 중국 그놈들 우리 골탕 먹이려다가 오히려 지들이 망신당했네. 이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좋아하겠지. 그럼 이 이야기는 바로 중국을 뭐 하고 싶은 마음? 놀리고 싶. 물리치고 싶은 마음. 중국을 이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이야기 속에는 담겨 있다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단방위 장수. 연우는 왜 재밌다고 그랬어? 그 똑같은 질문이네. 어? 그, 똑같은 질문이 아니라 아까 연우가 단방위 장수가 너무 아, 재밌었잖아. 그 뭐냐. 난방기 장사할 때, 꿀단지를 해가지고, 어, 안기를 껴가지고 돈을 버는 게 신기했어. 그 연우가 방귀 얘기가 나오니까 연우는 재밌는 거야. 아니, 어?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
아, 방귀를 꼈는데 아, 돈을 버는 게 신기해. 돈 버는 게 재밌었어. 방귀로 돈 버는 게 재밌었어. 그렇구나. 맞아. 그래서 어렸을 때는 방귀 얘기나 똥 얘기 나오면 그렇게 좋아해, 애들이. 어?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 이제 뭐 하면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방귀 얘기나 똥 얘기만 아우 더러운 얘기 지금 그만해 하고 오히려 막 질색을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귀 얘기나 방귀쟁이 뿡뿡 하면서 막 이런 얘기 나오고 푸푸하고 막 똥 얘기 나오는 거 보고 여러분이 재밌으면 난 아직 젊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여러분이 방귀 재밌는 얘기나 똥 얘기 나오면 아우 더러워 하고 싫으면 여러분 이제 늙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어때, 소연이는? 방귀 얘기나 똥 얘기 나오면 아직 재밌어? 아니면 질색이야? 더러, 어? 더러워요. 더러워. 아유, 우리 소연이는 이제 어르신이 됐네. 나이 많이 먹었네. 아인이는? 아니, 저는 어떻게 보면은 재밌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어리려다가 늙으려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네. 다혜는? 재밌어요. 아유, 다혜는 아직도 애기네, 애기. 연우는? 왔다 갔다 해요. 어렸다가 늙었다가 왔다 언제는 갔다. 재미없고 언제는 재밌어요. 음. 근데 방귀대장 뿡뿡이 알아? 아니요. 몰라? 어릴 때 그, 그 옛날에는 감같이 생긴 애 있는데. 방귀대장 뿡뿡이라고 그 뭐야 인형 인형? 캐릭터여가지고 아마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방송했을 거예요. 주황색? 태어난 후에는 방송을 안 하지 않았나? 요 캐릭터. EBS 무서워요. 하는데? 어? 무서워요. 본 적 있어? 너 어릴 알아요. 때 너무 알아? 무섭게 생겼어. 선생님 방귀대장 뿡뿡이라는 이거 아침에 맨날 나와가지고 유치원 음. 가기 전에 보고 갔는데. 정말 너네 때도 있었단 말이야? 저희는 소윤이 다른 거 보고 갔어요. 그 나는 요게 그래서 어린 유치원생들이나 이런 사람들 때 아주 인기 있는 어떤 그런 캐릭터였는데 그때 이게 재밌게 본다는 얘기야. 방귀대장 뿡뿡 막면서 방귀대장 변신 막 이러면서 그러면 그 젊어서 어려서 재밌는 거야.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거 유치해 더러워 이러면 자기가 이제 나이가 나도 있어. 지금 유치해요. 근데 연우 얼굴 표정 보면 막 좋은 거 보면은 아직 연우 좋은 거 같은데 생각만 해도 자 어쨌든 요 단방위 장수 이야기가 바로 방귀를 팔아서 돈을 번다니 참 신기하다. 신기해서 재밌다. 연우는 그랬어. 연우 보니까 나이가 든 거야. 이렇게 벌써. 자, 어쨌든 단방위 장수가 재밌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야. 단방위 장수가 재밌는 이유가 아까 연우가 말한 이유 때문에 재밌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 단방위 장수 이야기가 왜 다른 사람들은 어땠어? 소연이는 단방위 장수가 그 이야기가? 저는 음. 엄청 재밌지 않았고 저도 연우처럼 방귀로 돈 버는 게 좀 신기하긴 했어요. 돈 버는 게 신기했다. 다혜는 단박이동 씨 얘기 어땠어? 저는 단방귀 장수가 꿀 먹고 단방귀 끼는 게 재밌었어요. 단방귀 끼는 게 재밌었어. 역시 다혜는 젊어. 그 다음에 아인이는 이 책을 그냥 통틀어서요. 아니 단방귀 장수 얘기 하나만. 단방귀 장수 꿀 먹고 방귀에서 돈 버는 그리고 형은 그 똥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그거 먹고서 똥방귀 끼가지고 흠씬 얻어 터지는 아우 다혜 지금 생각만 해도 재밌네. 입꼬리가 올라가네. 그 얘기 어땠냐고 아이나. 음, 생각지도 못한 약간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좀 재밌기보다는 음. 놀랍고 신기했어요. 놀랍고 신기했어. 자, 여러분도 혹시 흥부놀부 얘기 알아? 흥분하고 흥부놀부 얘기 알아? 알락말락해요. 알랑말랑해? 자, 흥부놀부 얘기 아는 사람. 유치원 때, 어? 유치원 때 어. 선생님이 맨날 들려주셨어요. 알아? 소연이 그래서? 근데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다현아 아인이는 흥부놀부 몰라요. 얘기 몰라? 알아요. 알아? 알 것 같긴 한데. 다혜 알아? 네. 자, 그럼 단방이장서 흥부놀부 이야기에 공통점 있어. 공통점. 같은 점. 어떤 점이 같다 다혜야? 생각해 보니까. 다 동생이
도와줘요. 동생이 뭐, 누구를? 아니요. 형을 도와줘? 네. 자, 이거는 마지막 끝에서. 마지막에서는 동생이 형을 도와준다는 게 같은 점이야. 잘 얘기했어. 또, 제비의 다리를 그 뭐냐, 그치, 데뷔다리 고쳐준 게 동생이었지. 흥부였지. 고쳐준 그치? 거, 그래서 어떻게 돼? 도와준 거라고 해야 되나? 제비 다리 고쳐줘가지고 도와줘갖고 어떻게 돼, 흥부가? 돈을 벌어요? 어? 돈을 벌어요? 그렇지.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서 그걸 심었더니 그 박에서 엄청난 금은보화가 나와서 아주 큰 부자가 되지. 반면 놀부는 어떻게 됐어? 그 벌 뭐냐, 받았어요. 벌 받았어. 제비 다리 부러뜨려갖고 일부러 부러뜨린 다음에 고쳐줬더니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는데 거기서 아주 엄청난 괴물도 나오고 막 도깨비도 나오고 해서 흠씬 얻어 터지고 돈도 다 뺏기지. 어? 자, 그럼 공통점이 뭐야? 단방장수하고 흥부전하고 너 흥부 얘기하고 공통점이 뭐야? 지금 얘기했는데 공통점 나쁜 짓 하면 다, 뭐라고? 나쁜 짓 하면 다시 돌려받고, 어, 그, 그 나쁜 짓 한 사람이 누구야? 형? 형제들이요. 누구? 형제, 형제? 둘 다? 그러니까 형이요. 여기 둘 다 뭐야? 동생은 뭐 한 거야? 착한 일. 착해서 뭐 한 거야? 부자가 됐잖아. 부자가 되고. 못된 형은 모태형은 네. 됐어요. 벌 받는 이야기잖아. 둘 다. 맞아? 네. 네. 자, 세 번째로 보면 제일 처음에 이야기 제일 처음 시작 보면 어때? 어떤 또 공통점이 있어? 형은 뭐고? 형은 부자이고 동생은 부자고. 부자고 동생은 가난하고. 동생 하나는 간 이것도 뭐 한 점이야? 같은 점이야. 또 그거 외에도 동생이 먼저 부자가 되니까 형이 욕심이 그래서 생겨. 뭐해? 따라해요? 따라한다. 이것도 같은 점이잖아. 그런 점에서 요 단방위 장수 얘기나 흥부전 얘기나 비슷한 점이 많다는 얘기야. 근데 이 단방위 장수하고 흥부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야기에는 형이 부자고 동생이 가난해. 동생은 착해서 부자가 되고 못된 형은 동생 따라하다가 벌 받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엔 동생이 형을 도와준 이야기. 이런 구조를 갖춘 이야기가 이 두 편 말고도 사실은 여러 이야기가 있어.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가져야 돼. 어떤 궁금증을 가져야 되면 어떤 궁금증을 가져야 될까? 뭐가 궁금해야 될까? 여러분 뭐가 궁금해? 왜 옛날 사람들은 누군 동생 나쁘고 미워요. 형은 나쁘고 동생은 뭐? 착했나. 착한 이야기를 좋아했을까? 지어냈을까? 왜 옛날 사람들은 나이가 많으니까 동생이 나중에는 좋아하지. 부자가 되고 형은 망하는 이야기를 만들었을까?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궁금해서 질문하고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혹 진짜 여러분이 살아보니까 형은 나쁘고 동생은 착해? 아니요. 그럼 근데 왜 옛날 사람들은 주로 형이 나쁘고 동생은 착한 이야기를 주로 만들고 이런 얘기를 좋아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이거에 대해서. 형이 음. 조금 더 배운 지식이 많고, 어. 그러니까 좀 더 동생을 놀리면서 형이 나빠지고 동생은 계속 참으면서 좀 더 먼저 태어나서 아는 게 많은 형이 자꾸 동생을 놀려먹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형이 나쁘고 동생은 착하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다. 아인이는 저렇게 아이처럼 저렇게 생각해보는 거 아주 좋은 거예요. 또 소연이나 다혜나 연우는
왜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까? 응, 저도 아인이랑 응. 비슷한 생각이긴, 똑같은 생각인. 아, 연우는? 아, 형이 너 나이가 많으니까 부러웠어? 아, 형이 나이가 많으니까 부러워서. 또 다혜는 어떻게 생각해? 형은 동생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배려해주라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 나름대로 추리해봤어, 생각해봤어.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또 다른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나 보면, 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을 물려줘. 이런 걸 보고 어려운 말로 혹시 뭐라 그러는지 알아? 뭐라 그런다고? 상속. 상속한다, 상속. 그 부모님이 남겨준 재산을 보고 유산이라고 그러고 물려주는 걸 상속이라고, 상속. 자, 지금은 n분의 1 하게 돼 있어. n분의 1. n분의 1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 아니요. n분의 1이라는 거는 똑같이 나눈다는 거예요. 소연이가 오빠가 있지? 오빠하고 소연이하고 둘인가? 그러면 오빠하고 소연이하고 둘이 똑같이 나눠 갖는 거예요. 만약에 10억이다. 그럼 오빠 5억, 소연이 5억. 이런 식으로. 가족이 뭐 4명이다. 그러면 자식이 4명이다. 그러면 2억 5천씩.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눠 갖게 근데 돼 있어, 지금. 옛날에는 어, 돈이 아니고 금괴여가지고 어. 거래소에 가가지고 똑같이 나눠서 줬대. 아, 그래. 근데 옛날에는 똑같이 나눠 갖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누가 대부분 차지했다? 누가 많이 받았다? 첫째. 동생, 어, 아들이 많이 받아, 아들. 그리고 딸은 거의 받지를 못했어. 아들만 상속을 받고 딸은 거의 받지를 못했어. 조선시대 때는. 그 이전에 고려시대 왜지? 때도 달라. 근데 왜냐하면 남자가 더 예전에 귀했기 때문에. 아들 중에서도 큰아들, 첫째 아들. 장남, 장자라고 그러는데 큰아들이 주로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어. 거의 대부분을 다 받았어. 그럼 왜 옛날에는 큰아들한테 재산을 다 물려줬을까? 하필. 큰아들 아들이 가장 지식 많으니까 더 동정리를 잘할 것 같고. 그래서일 수도 있어. 근데 보다 더 큰 이유는 큰아들이 부모님을 봉양한다. 봉양한다는 거는 어려운 말인데 쉬운 말로는 모시고 산다고. 큰아들이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되니까 큰아들한테 돈을 물려준 거예요. 또 하나 이유는 제사를 지낸다. 누가 제사를 지내? 제사도 근데 그 아들은 다 지을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주로 큰아들이 제사를 지내. 큰아들이.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을 모시기도 하고 제사도 지내야 될 큰아들에게 제사를 대부분 다 물려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누구 입장에서 보면 아우, 동생 입장에서 보면은 어떨까? 큰아들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는 게. 왜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무슨 생각 아니나? 약간 울고 큰아들만 많이 받고 음, 동생들은 더 적게 받아야 되지. 라는 생각. 그렇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가졌어, 불만. 왜 형만 많이 갔는데? 왜 형이 다 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데, 그런 불만을 뭘 통해서? 옛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버리는 거야. 옛 이야기 역할들 중에 하나가 자신의 속상했던 마음, 이런 마음을 옛 이야기를 지어내서 풀어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뒷담화 한다는 얘기 들어봤어? 뒷담화? 네. 앞담화랑 뒷담화 다 들어봤어요. 앞담화도 있어? 뒷담화가 뭐야? 뒷담화는 앞에서는 막 잘해주는데 뒤에서 막 욕하는 거예요. 왜 앞에서 말을 못하고 왜 없는 뒤에서 그렇게 수근수근 거릴까? 이야기할까? 해서 하면 기분 나쁘죠. 나빠할까 봐. 앞에서 하면 그 사람이 기분 나쁘니까. 그리고 또 앞에서 하면 그 사람이 기분 나빠서 우리에게 화내고 혼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서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뒤에서는 그 사람이 못 들으니까 뒷담화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옛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무슨 역할? 뒷담화의 역할을 하는 거야. 불평불만인 그런 이야기를 형 앞에서는 형 욕을 못해. 근데 이야기를 지어내서 그 형을 막 뭐 하는 거야? 욕하는 거야. 그리고 동생은 막 더 잘 되는 거야.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이야기 속에서나마 자기가 그 마음을 불만을 뭐야 털어낼 수 있다는 거지. 쌤 말 이해가 좀 가? 네, 그러면 이런 이야기는 누가 좋아했을까? 동생들. 주로 동생들, 이런 동생들이 주로 좋아했겠지. 그렇게 통쾌했겠지. 그래서 옛날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재산을 그 당시에 형들만 차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동생들의 불만, 이런 것들이 그 이야기에, 표현에 대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방기 장수에 또 하나 보면, 형 아우 말고, 누가 나와? 호랑이. 호랑이? 호랑이 나오는 거 알아? 반방기 장수에 호랑이 나오는 거 알아 몰라? 아, 반방기 장수에 알아요. 호랑이는 어떤 역할이야? 그, 무서워서 도망가게 하는. 그렇지. 그래가지고 동생이 꿀단지를 하는. 호랑이를 만났는데 무서워서 도망을 가지. 그다음 어떻게 돼? 동생이 호랑이는 안 보이고 꿀단지를. 꿀구덩이에 빠졌지. 근데 네. 호랑이는 사라져 버렸어. 또 형이 왔을 때도 역시 호랑이 나타나서 형이 도망가다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똥구덩이. 호랑이는 뭐 해졌어? 사라져 버렸어. 그럼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호랑이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물 호랑이일까 아니면 다른 호랑이일까? 다른 호랑이? 왜? 왜 동물 호랑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어차피 동물이면 잡아먹을 텐데, 음, 이거는 안 따라가니까. 그렇지. 동물 호랑이였다라면 이 아우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어떻게 할 거야? 호랑이가 뛰어 잡을 거야. 내려가서 그 아우 잡아먹겠지. 또 형도 잡아먹겠지. 근데 이 네. 호랑이는 구덩이에 빠진 다음에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호랑이는 어떤 존재일까? 이 이야기에서 호랑이는. 별로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호랑이. 뭐라고?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안 써. 사람한테 대해서 신경 안, 그럼 처음에는 왜 쫓아가? 사람에도 신경 안 쓰면 처음부터 쫓아가지를 말아야지, 아니다. 또 다른 사람. 여기 나오는 호랑이는 어떤 존재일까? 그 앞에 나왔다가 사라져서 어, 뭔가 좀 배가 고프지 않은 상황. 배가 고프지 않아? 그럼 처음부터 쫓아갈 필요가 없지. 길이 겹쳤을 수도 있고. 뭐라고? 신경 안 쓴 게 아니라, 그, 먹고 싶기는 한데, 쫓아가다가, 그 사람이 그 구덩이에 빠졌는데, 음. 호랑이는 못 봤으니까 그냥 지나가지. 그러면 지금 아인이나 연우는 그 동물 호랑이를 생각하고 있는데, 왜 하필 호랑이는 동생은 꿀이 있는 꿀구덩이로 가고, 착한 동생은. 나쁜 형은 왜 하필 뭐야? 똥이 있는 똥구덩이. 똥구덩이로 데리고 간 거야. 그것도 우연히 벌어진 일이다? 아니면 여기 있는 호랑이는 보통의 호랑이가 아니라 특별한, 예를 들면 사람들 중에는 산신령이 뭐로 둔갑한 거야? 헛것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호랑이로 둔갑한 거야. 산신령이 호랑이로 둔갑해서 착한 사람은 뭐 해주고 도와주고 나쁜 사람은 뭐 혼내주고 버려주고. 역할을 한다고도 믿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호랑이는 진짜 호랑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누구? 산신령이 호랑이로 둔갑했거나 아니면 산신령의 심부름꾼이거나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호랑이에 대해서 영험한 동물, 특별한 동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호랑이를 뭐하는 숭배하는 떠받드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라는 얘기야. 이야기마다 그건 달라. 자, 그 다음에 바보에게 잡힌 옥새도둑. 요 이야기가 재밌는 이유는 뭐였어? 아까 이거 누가 골랐지? 소연이었나?
여기에 음. 자꾸 어서 오십시오, 앉으십시오, 안녕히 가시오, 안녕히 가십시오만 음. 계속 반복하니까 그 말만 계속 반복하다.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는 게 재밌다. 그럴 수 있어. 근데 이 이야기는 그거 말고 재밌는 이유가 또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바보에게 이게 잡힌 옥새도 재밌는 이유. 임금이 쓴 옥새를 잃어버렸는데 어, 그 도둑이 바보의 집안에 들어왔는데 그 음, 바보가 어서 오십시오, 음, 앉으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만 안녕히 가십시오 말하니까 도둑이 무서워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음. 잘못을 인정하고 그 도둑을 찾았어요. 그렇지. 자, 선생님이 요즘에 재미난 얘기 하나 선생님이 들려줘 볼게. 잘 들어봐. 만드기가 받아쓰기를 너무 못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야, 너 집에 가서 받아쓰기 연습 좀 해와. 라고 했어. 그래갖고 이제 만드기가 뭐 할까 하다가 할머니한테 가서 받아쓰기 단어 좀 내주세요. 라고 했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신문을 보며 읽다가 공장이 날라간다, 날라가. 그랬어. 그래서 만드기가 공장이 날라간다, 날라가. 라고 적었어. 그러다가 이제 또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빠한테 받아쓰기 단어 내주세요. 그랬더니 아빠가 축구를 보다가 어떤 선수가 공을 잘 못 차니까 야, 그것도 못 보냐? 하고 막 화가 나서 소리를 뻐럭 질렀어. 그랬더니 만드기가 야, 그것도 못 보냐? 라고 적은 거야. 그 다음에 또 조금 있다가 엄마한테 가서 엄마 받아쓰기 단어 내주세요. 했더니 엄마가 동태를 구려고 동태 머리를 이렇게 자르고 있다가 동태 눈깔 저리 쳐! 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는 뭐 만디가 또 거기다 동태 눈깔 저리 쳐! 라고 또 적었어. 그러다가 또 형한테 가가지고 형 받아쓰기 단어 내줘 했더니 형이 텔레비전 광고를 보고 있다가 007을 눌러주세요 라고 한 거야. 그래서 만디가 또 007을 눌러주세요 라고 썼어. 그리고 이제 친구네 집에 가가지고 친구야 받아쓰기 단어 내줘 했더니 그 친구가 책을 보고 있다가 유령의 집 그랬어. 그랬더니 이 얘가 유령의 집이라고 적은 거야. 그래갖고 이제 다음날 이제 선생님이 자 만들기 숙제 잘 해왔니? 그랬더니 네 그랬어. 그랬더니 공장이 날라간다 날라가 그랬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어디 그랬더니 야 그것도 못 보냐 그런 거야. 선생님이 뭐라고 하고 딱 때려보니까 동태 눈깔 저리 쳐 그랬어. 선생님이 화가 나갖고 이 자식이 너 이리 와 하고 막 교무실 끄갖고 너희 집 전화번호를 대 그랬더니 007을 눌러주세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화가 나갖고 야 너희 집 정체가 뭐야 그랬더니 명예집이라고 했다는 거야. 자, 아연이 왜 이렇게 좋아해? 있어? 아니, 갑자기 제 귀에서 이상한 소리, 약간 뭐라고? 이상한 소리가 섞이면서 막 들려요. 그래. 자, 지금 선생님이 만드기 받아쓰기 시험 보는 얘기를 들렸는데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들려줬을까, 선생님이? 응? 우리 소연이하고 바보에게 잡힌 옥새도둑 얘기 하다 말고 왜 선생님이 갑자기 만드기 받아쓰기 얘기를 들려줬을까? 그 음, 만드기가 음, 바보는 그 도둑한테 일부러 하는 말이 아닐 텐데 음, 만드기도 받아쓰기 음, 단어를 물어보니까 음, 다른 사람이 진짜 일부러 단어를 냈을 거면 사과나 뭐 책상 이런 걸 냈을 텐데 음. 실수로 한 말인데 그걸 자기한테 한 말인 줄 알고 계속 적고 결국에는 그냥 나한테 한 말인 줄 알았는데 너한테 한 말이 아니었다는 거. 그렇지. 바보에게 잡힌 옥새도둑도 이 바보는 그냥 똑같은 말만 되풀이한 거야. 근데 우연히 상황이 맞아 떨어져 가지고 옥새도둑을 붙잡은 거지. 또 여기서 만드기도 그냥 그 받아쓰기 한 거를 그냥 자기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대로 받아 쓴 거야. 그러다 그냥 그걸 그대로 얘기했을 뿐인데 엉뚱한 일이 벌어진 거지. 그 두 가지 점들이 둘 다 뭐한 얘기야? 같은 그런 이야기. 혹시 여러분들 옛날 얘기 중에 허를 날아간다는 얘기 알아? 네, 알아요. 호를 날아간다는 그 옛날 얘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살았는데 할머니가 할아버지 보고 재미난 이야기 좀 사오라고
그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사로 돈 갖고 왔는데 어느 농부가 뭐 새가 이렇게 있는 걸 보고 뭐 선생님 지금 이야기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새들이 뭐 두리번거리 뭐 여기저기 두리번거린다 뭐 살금살금 다가온다 허를 날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열심히 뭐 한 거야? 외워온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할머니가 그 얘기를 밤에 들려달라니까 여기저기 두리번거린다는데 마침 누가 와가지고 그 집에 도둑이 와갖고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방에서 여기저기 두리번거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지? 막 이러면서 어? 어? 그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그 도둑이 도망갔다는 그런 이야기 어? 이런 이야기도 역시 요 이야기하고 뭐한 얘기야? 비슷한 그냥 얘기했는데 우연히 맞아떨어지는 그런 이야기로서 어떤 그런 재미를 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야기마다 그 이야기가 왜 재밌는지 이런 분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연우도 한 가지 준비했는데 소연이하고 똑같다고? 네. 자, 다음부터는 그래서 하나만 준비하지 말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맨날 제일 재밌는 건 뭐야? 제일 인상 깊은 건 뭐야? 이런 식으로 책이 바뀌었는데도 똑같이 질문은 똑같은 그런 거 해오지 말고 그 책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오는 게 더 여러분들이 수준이 높은 겁니다. 다혜가 3번 하고 그 다음에 아인이 하겠습니다. 다혜, 선생님, 저도 소연이하고 똑같아요. 헐, 아인이 근데 그 전에 저 들어오기 전에 했던 질문들 진짜 하나밖에 없어. 이 책에서 제일 재밌는 얘기가 뭐였냐 했어. 아, 아인이 해 이제. 하나는 그 소원이랑 똑같고 또 있어요. 음, 너네는 여기서 약간 이런 이야기처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나 그런 걸 친구들에게나 아니면 들어보거나 만들어 본 적 있어? 진행해 아인아. 다 해. 질문이 뭐였어? 너네는 그 단방기 장수처럼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거나 들은 적 있어? 나는 학교에서 순서를 정해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 본 적이 있어. 나는 친구한테 많이 들어봤어. 재밌는 이야기도 내가 조금씩 지어보기도 했고, 근데 대부분 친구들이 다 들려줬어. 연우, 시 지으는 것도 돼? 뭐라고? 시 같은 거. 시 이런 거. 시, 약간 시 말고 이런 이야기들. 아, 네. 나도 그런 적은 없은 것 같아. 들어본 적은 있어? 적은 있어. 소연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2학년쯤인가 3학년쯤인가 어떤 친구가 쉬는 시간에 나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어. 너네들 생각에는 여기에서 어떤 것들의 감정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지은 것 같아? 나 먼저 하자면은 여기서 처음에는 기뻤다가 또 슬픈 이야기가 많고 또 용기 있게 이렇게 잘 해내고 그러는 이야기가 많아서 나는 가장 큰 감정이 기쁨이랑 슬픔이랑 용기인 것
소연이. 나는 아인이랑 비슷한데, 나도 책을 읽을 때 슬픔이랑 기쁨이랑 이렇게 두 가지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서 나는 좀 슬픈 이야기랑 기쁜 이야기랑 이렇게 두 가지인 것 같아. 나는 아이나, 연우 손 들었네. 저 연우 말하는데요. 나는 신기한 장면이랑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아서 음, 어, 뭔가 아, 뭔가 뭐 연우야. 이야기를 마무리해야지. 그 신기한 것보다는 재미있는 게 더 많았던 것 같아. 다행히 나도 슬픈 거랑 기쁜 게 많았던 것 같아.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책은 전래동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래동화는 옛날부터 뭐해? 옛이야기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내려오는 동화. 내려오는 옛 이야기. 이야기. 근데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데 어떻게 전했냐?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요즘은 우리가 전래동화에 맞서는 말은 창작동화야. 창작동화는 작가가 새롭게 맞네. 지어낸 이야기. 책으로 처음부터 펴낸 이야기. 창작동화는. 반면 전래동화는 원래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어. 그러다 보니까 전래동화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왔기 때문에 누가 언제 시작했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창작동화는 동화 작가, 그 동화를 지어낸 작가를 알아. 그 작가가 몇 년도에 언제 썼다는 걸 알아. 하지만 전래동화는 옛날에 그 이야기가 누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도 몰라. 그냥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왔기 때문에. 또 창작동화는 이야기가 한 편 딱 정해져 있어. 근데 전래동화는 버전이 여럿이다. 즉, 이야기가 꼭 하나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과정에서 막 바뀌어. 막 결말이 막 달라지기도 하고, 뭐가 들어가기도 하고, 뭐가 빠지기도 하고, 버전이 여러 버전을 갖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세 번째로, 전래동화에는 옛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모습이 담겨 있다. 이게 옛 이야기의 특징이에요. 전래동화 읽다 보면 옛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생활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짐작할 수 있다. 추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옛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반박이장수 이런 옛 이야기가 지금 여기 보면 여기 한국 전래동화지 8권이라고 써 있는데 이 창비에서만 넣어도 1권에서 15권까지 15권에 걸쳐서 이만큼 돼 책이. 옛날 이야기가 아주 많이 실려 있어. 8권이라 돼 있어요? 여기 한국 전래동화지 8이라고 써 있잖아. 숫자에. 빨간색으로. 아, 근데 왜 그래서 옆에는 30이라고 써 있지? 그거는 창비 아동문고 옛날 이야기 책 빼고도 창작동화나 이런 거 다 합해갖고 지금 한 200권도 넘게 나와 있어. 그 중에 30몇 번이 30번이라는 뜻이고 그 중에 이제 전래동화 옛날 이야기만으로 치면은 1권부터 시작해서 15권까지 있는데 그 중에 8번째라는 책, 8번째라는 의미인데 여기 책갈피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기회가 되면
다른 전래동화집도 여러분들이 구해서 읽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전래동화는 눈으로 이렇게 읽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 가서 뭐 해주는 거? 들려주는 거. 그럼 여기 있는 거를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외워서 들려줘야 돼? 아니요, 요약해서. 아니야. 그냥 자기 말로 바꾸어서 들려주면 돼. 자기 말로 편하게. 단방장수 같은 경우도 옛날에 어느 아버지, 어머니가 살고 계셨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첫째는 욕심이 많고 둘째는 좀 착했어.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재산을 원래는 똑같이 나눠주려고 했는데, 글쎄 이 못된 형이 그 재산을 다 차지하고 동생을 내쫓아버린 거야. 그리고 동생은 너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지.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보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외워서 얘기했어? 아니면 선생님 말로 다시 바꿔서 얘기했어? 요약하. 바꿔서 얘기하는 거지.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그렇다고 해서 막 그 이야기를 옛날에 아버지하고 엄마가 살았는데 그 첫째 아들은 너무 키도 크고 잘생기고 막 돈도 잘 벌었어. 둘째 아들은 아주 못생기고 공부도 안 하고 게을러 갖고 나쁘고 깡패짓 하다가 감옥만 가고 돈도 없었어. 이렇게 바꾸면 돼, 안 돼? 그건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바꾸면 안 되는 거야. 기본 흐름은 같지만 변화는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뭐 하기도 하고 들려주기도 하고 또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듣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 옛날 이야기를 가장 잘 즐기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그 옛 이야기를 통해서 옛사람들의 생각이나 생활 모습을 추리해보는 게 두 번째로 옛날 이야기를 잘 읽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로는 아까 선생님이 호랑이 얘기했었는데 이 책에 보면 호랑이가 여러 군데 나와. 그럼 각각의 이야기마다 호랑이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여러분이 조사해 보는 거예요. 또는 이 책에 보면 한 부의 전체가 다 바보 이야기가 쭉 나와. 두부두부 영차영차도 바보 얘기고 막 이런 식으로 바보 얘기가 나오는데, 옛날 이야기에는 바보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특징을 찾아보면서 읽는 것도 여러분이 또 이 책을 잘 읽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책이 뭐냐면 찰리와 초콜릿 공장입니다. 노얄드 달이라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맞아. 소연이 갖고 있는 책. 마틸다 신사. 그렇지. 찰리와 초콜릿 공장인데 영화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찰리와 초콜릿 공장 책을 잘 읽고 기회 되는 사람은 영화도 여러분이 찾아서 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찰리와 초콜릿 공장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니 오늘 왜 늦게 왔어? 책 남은 거 읽다가 못 읽어가지고.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다들 날 덥지만 건강하게 재밌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 에이트 호란.